네, 안녕하십니까. 맨수르입니다. 오늘 8월 5일 현재 시간 새벽 3시입니다. ITM 반도체 5일선 일탈 후의 향후 목표 주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자 라는 주제로 새벽 주식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자, ITM 반도체 사실 이 종목은 저번주 수요일 7월 29일인가요? 7월 27일인가요? 그때쯤에 제가 사실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녹음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7월 29일이었나요? 27일인가? 아마 그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번주 수요일날 제가 영상에서 정리했던 목표가와 손절가 이 여부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주식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또 전망을 이어갈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 저번주에 제가 5일선 지지 여부도 계속 확인하면서 홀딩 하자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어제였죠. 8월 4일 화요일날 5일선을 이탈하고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부분 손절하고 아직 가지고는 있지만 비중을 좀 축소했습니다. ITM 반도체 저번주 7월 29일이었네요. 제가 정리했던 이 ITM 반도체의 그 내용을 그 이후에 차트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 수요일날 제가 정리했던 내용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일봉이었습니다. 일봉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은 5일선이 이탈하면 손절하자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이 아니라 8월 4일이죠. 8월 4일 어제 화요일날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 66,500원인데 종가가 65,900원이에요. 일단 이탈되었습니다. 5일선 지금 현재 일봉상 차트는 정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을 향해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향해서 움직이는 추세였습니다. 정배열을 만들려고 의지가 있었던 추세였죠. 하지만 5일선이 이탈됨으로써 당분간은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5일선 다음이 뭡니까? 바로 11선입니다. 11선을 향해 또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11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려가겠죠. 조정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 맨수로는 부분 손절했고요. 일부 매도를 했고 나머지 비중은 11선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일단 저번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5일봉상 의미에서 봤을 때 5일봉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5일봉은 본 종목은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5일봉의 의미는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5일봉을 지지하며 상승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7월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상승 7월 달에는 5월선을 지지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월 달이죠. 8월 달에 5월봉은 새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봉을 지지하며 상승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7월 달에 해당되고 8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로는 8월 5월봉은 63,900원에 가격 63,900원을 향해서 한번 지지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매물대가 좀 소화되지 않을까.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5월선까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봉상 봤을 때 63,900원이죠. 63,900원 63,900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8월 이제 5일입니다. 8월 5일 일주일 만에 ITM 반도체 정리를 급하게 하면 8월 5일 수요일 5일봉은 말 그대로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일봉의 의미는 없지만 5일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 말은 63,9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해보고 63,900원을 이탈한다면 부분 매도를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월봉은 그렇게 의미를 보고 5월봉선을 지지하고 강하게 상승한다면 이거는 다시 또 상승 추세죠.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실적이 반영한 목표가를 향해서 말이죠. 주봉을 보면 주봉에서 71,600원을 돌파 유무 확인하면서 매매하자 했습니다. 저번 주는 강한 상승, 그러니까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주선, 10주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71,600원까지 한번 봤었습니다. 71,600원은 어떤 가격이었냐면은 이 20주선 기준으로 한 엔벨로프선 상단선이었습니다. 71,600원이었죠. 그래서 이 엔벨로프 상단선을 제가 보고 이거가 돌파를 한다면 더 상승할 것이고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내려온다면 아무래도 그거 하지 않겠느냐, 약간 수익을 실현하자는 의미였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새로운 주가 형성된 5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형성된 이번 주선을 봤을 때 이번 주선도 유효합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엔벨로프 상선 73,1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합니다. 엔벨로프 상단선 73,1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돌파 시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약간 부분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주봉상도 정배열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추세인데 저번 주부터 저번 주까지 5일선 돌파 10주선까지 돌파했지만 이번 주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주선이 65,500원 정도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딱 지금 10주선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장 수요일장 8월 5일 수요일장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오늘 저가죠. 65,500원 10주선에 65,5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이죠. 자, 65,500원을 이탈한다면 64,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5주봉까지 한번 보죠. 5주봉 63,960원인데 한 64,000원 64,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73,000원 만약에 64,0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갈 시 63,1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죠. 이 두 개의 간격 사이 64,000원 73,100원 이 사이를 이제 커버리지로 정하고 매수 매도 하시면 됩니다. 전량 매수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의 부분 매수 부분 매도입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일단 내일 5주선 64,000원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일봉으로 가면 일봉은 제가 사실은 74,700원까지 봤네요. 74,700원을 7월 29일 날 일본 기준으로도 저는 엔벨로프 상단을 본 것 같아요. 엔벨로프 상단을 보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때 지점부터 저는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봤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정배열을 형성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죠. 하지만 5일선을 일탈했습니다. 5일선을 일탈했기 때문에 11선을 향해서 한번 조정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조정을 갔을 때 11선을 봤을 때 64,300원 정도, 거의 뭐 주봉의 하단선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74,700원 엔벨로프 상단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번 보고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벨로프 상단 한번 볼까요? 엔벨로프 상단은 75,800원으로 형성됐네요. 엔벨로프 상단까지 75,800원 한번 보시고요. 조금 낮추죠. 69,600원을 볼까요? 단기 69,600원을 볼게요. 자, 왜냐하면 69,600원이 박스권 장세에 해당되는 선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박스 형태의 장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박스장 69,600원을 돌파할 수 있을런지 한번 확인해보죠. 69,6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엔벨로프는 너무 큰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면 추후에 가격을 정해도 됩니다. 69,600원 돌파를 한다면 추매하셔도 되겠죠. 지지 가격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11선까지 가는 거죠.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11선 64,3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입니다.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추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업의 장점은 폭발적인 기업 실적이 항상이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HTS에서 기업 정보로 간다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을 보시면 됩니다. 유동자산을 보시면 2347억 원이죠. 유동부채가 1358억이에요. 1358억에 비한 유동자산이 크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까지 합치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여유가 있죠. 그 차익이 자본금이 될 것이고요. 자본금도 매년 성장하는 추세고 부채도 조금 성장하는 거고 자산도 성장하고 있고 아주 건강한 기업이죠. 자산과 부채가 일정하게 비율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도 같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의 증가가 더 조금 가파르게 더 많이 형성되는 이 시점. 이게 정말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금 흐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적은 한번 볼게요. 내년 폭발적인 실적이다. 분기 실적이 엄청났죠. 400억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도 한 50억 원 가까이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굉장히 증가했죠. 당기순이익도 한 6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될 것이다. 2017년 12월부터 2017년 해부터 흑자 전환하여서 꾸준히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ROE를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다가 작년부터 약간 하향기를 그리고 올해까지 다시 내년부터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증가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PER은 지금 현재 솔직히 높은 편이네요. 작년에 실적 대비 주가의 PER 비율에 비하면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까지 예상을 본다면 기하급수적이죠. 지금 실적부터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보면 이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ER은 계속 하향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에 대비해 PER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15, 12%, 19%, 15%, 12%. 다만 올해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조정할 가능성은 높죠. 이거를 좀 간과하고 있었네요. 약간 좀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적혀져 있나요? 단점을 보시면 아직 현재 높은 PBR 4.4, 약 지금 4.7% 더 올라갔죠. 적당한 PBR 수준은 2에서 3, 그러니까 3 이하가 3도 넘나? 한 2 정도가 돼도 괜찮다고 보고 뭐 3 정도까지 넓게 봐서는 2에서 3 정도가 이상적인 PBR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PBR은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0. 몇, 뭐 1, 그 정도 해도 좋죠. 하지만 PBR이 4.7, 뭐 스타트업 기업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이죠. 그래도 PBR이 4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PBR이 점점 4.7, 3.6, 2.8 내년 내후년을 실적 대비해서 PBR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PER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PER, PBR 다 내년 내후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더 오를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성과 가치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지는 거죠. 단점이 하나 더 한번 적어볼까요? 올해 실적 대비 높은 PER이 단점이 되겠죠. 2020년 실적 대비 목표가가 49,100원이 되는 겁니다. 49,100원이면 이 정도가 되겠죠. 49,100원 한번 꺼볼까요? 49,100원. 지금 2020년 지금 여기가 2019년 작년 겨울에 상장을 했죠. 이때 올랐던 게 이때 주가가 팍 올랐던 게 2020년 실적이 2019년도보다 증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거죠. 주가가 팍 올랐고 2020년도에 주가가 49,1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과 그 기대치를 바탕으로 주가가 쫙 상승했던 거죠. 하지만 그 한번 조정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로 인해 차트는 다시 한번 상승했던 거죠. 하지만 이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올해 실적
실적 대비 PER은 높아지는 고평가되는 약간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원래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실적 대비 목표가는 원래는 49,100원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쭉 꺼지면 49,1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49,100원, 2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조정을 강하게 해준다면 뭐 그거는 예상이 좀 안 되지만 하여튼 거품이 꺼진다면 49,1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거는 2021년은 기업 실적이 미친듯이 증가하죠. 예상대로만 간다면,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면 2021년 실적 예상치 81,800원의 주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유동성의 힘이 더 발휘한다면 10만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예상하고 막 사람들이 집어넣겠죠. 그렇다면 내후년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ROE 보세요. ROE 24, 25, 막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성장주죠. ROE 20에서 30%. 자, 그렇다면 이 주가는 내년, 내후년을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와 매도를 적정한 가격에서 펼쳐가면서 비중을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보시고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5일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신규 투자자는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규 투자자들은 11선을 지지한다면 그때 들어와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드린 가격을 보이면 ITM 반도체의 가격은 하단선은 64,300원, 주봉을 봤을 때 64,000원까지, 그러니까 64,000원, 64,300원을 하단으로 보고요. 월봉선까지 보면 63,900원까지 하단을 볼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63,900원을 63,900원, 64,000원, 64,300원까지 하단선으로 잡고요. 이걸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69,600원까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약간 추매, 그리고 73,100원까지도 한번 보고 73,1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더 추매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면서 목표가 81,800원, 내년 실적 대비 현재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가격을 기억하시면서 매수 매도하시고, 만약에 선을 이탈한다면 비중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11선을 이탈하시면 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후년까지 존버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한다면 일단 한번 또 추세를 한번 봐야죠. 11선을 이탈하면 제 예상으로는 한 6만원대까지 21선까지 또 시도를 할 거고, 21선도 이탈하면 6만원대까지 한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쭉 끌어올려주다가 살짝 병아리 눈물만큼 뺐어요. 하지만 개인들은 조금 매수 들어왔죠.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이 갑자기 점점 매도량을 늘린다면 그만큼 하락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1선 한번 지지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져 나갈지 다시 그걸 한번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했고, 만약에 5월 봉선, 11선 둘 다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ITM 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ITM 반도체 기업은 이 전기자동차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전기자동차에 ESS용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 이런 것들이 사용될 건데, 한마디로 자동차가 배터리 용량 및 배터리의 폭발 사고 위험성을 감지하고 디스플레이화 해주는 장치죠. 한마디로 센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이런 센서들이.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의 폭발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LG화학과 같은 배터리 기술 기업들이 중요한 거고요. 일단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이 ITM 반도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